이정우가 해냈습니다. 이정우가 4월 13일 유지선에서 연타 홈런에 이어서 28일 만에 시카우스 경기장 리글리필드에서 4호 홈런을 폭발시켰습니다. 최근 10경기의 성적보다 시원한 장타가 없어서 답답했었지만 팬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었습니다. 이런 기대는 사실 이정우가 만든 거지 팬들이 막무가내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지금부터 이정우의 대활약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이정우의 각 타격 지표 순위들이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시즌 타율은 3할 3리, 132타수 40타, OPS는 0.844가 되었습니다. 최근 타격 페이스가 계속해서 내리막이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36타수 8타, 타율 2할 2푼 1리. 5월 들어서는 5경기에서 16타수 4안타, 타율 2할 8푼 8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새 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이정우는 이틀 전에 3타수 무안타로 선발 출전 연속타 행진이 끝났지만 시카우스를 통해서 다시 안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우는 올 시즌 36경 비출전에서 40안타 고지를 밟았습니다. 최다 안타 선수와 한두 개 차이였지만 지금은 5개 차이로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정우는 올 시즌 데뷔 1년 차라고 해도 됩니다. 지난 시즌 162경기 중에 37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으니까요. 상대했던 팀은 9개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도 처음이고 리글리필드 경기장도 첫 경험입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회복에도 집중했지만 먼저 미국 문화와 팀에서 선수들과의 적응을 위해서 재활 중에도 팀과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선 경기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본래도 멘탈이 강한 선수였지만 미국에서도 본인만의 경기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정우가 부진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상 성적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이정우는 KBO 때도 시즌 중에 슬럼프가 찾아와도 몰아치기를 해버리는 특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정우 팬이라면 그리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이정우가 메이저리그 MVP를 해주길 기대하진 않았잖아요. 이미 이정우의 활약은 샌프란시스코 팬을 넘어서 미국 전역에 제대로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정우는 전날 에이스 투수를 상대로 안타를 제기했고 팀이 패배를 했지만 샌프란시스코 팀 자체가 무너질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을 야구에서 제대로 승부를 내려면 시카고 컵스 같은 강호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해줘야 합니다. 컵스는 불펜과 내야 수비는 약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정우가 상대할 시카고 컵스 투수는 레이라 투수인데 올 시즌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팀을 돕고 있었습니다. 강속구를 던지는 건 아니지만 정교한 제구가 일품인 우투수였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커리어를 보면 그렇게 강력한 투수인지는 위문보호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커리어 4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왜 올 시즌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투수인지 경기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1번 타자 야스트림스키는 초구에 타격을 하면서 플라이볼로 아웃이 되었고 2번 타자 아다메스는 삼진으로 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이정우에겐 다른 볼배합으로 투구를 하면서 좋은 공을 던지지 않았고 3볼 상황까지 오면서 이정우가 오랜만에 볼넷으로 출루할 분위기였습니다. 컵스 투수는 이정우의 도루 능력도 알기 때문에 그냥 내보낼 마음이 없었고 풀카운트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이정우가 5구째 가운데 몰린 95마일 공을 타격했지만 빗맞으면서 파울이 된 게 진짜 정말 아쉬웠습니다. 여전히 풀카운트 상황, 이정우는 6구째에 예상 못한 볼이었는지 지켜만 보면서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지난 경기는 1회부터 안타를 치고 나가면서 팬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줬는데 최근 경기들은 1회에 계속 물러납니다. 그래도 초구부터 스윙하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정우의 타율은 어느새 3할 1푼 1리. 만약 두 번째 타석에도 무안타면 이 할대로 추락하게 됩니다. 안돼. 샌프란시스코는 전날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야 수비 실책들 때문에 자멸했을 뿐 샌프란시스코 자체가 밀리는 건 아닙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2점을 내면서 기분 좋게 앞서 나갔고 컵스 관중들을 조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는 벌랜드였는데 2회까지 무실점으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회에 다시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아다메스가 중전 안타를 치고 나가면서 이정우의 집중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레이 투수는 이정우에게 바깥쪽 걸치는 공을 던지려고 했지만 2개 연속 볼이 되었고 이정우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3구째 패스트볼이 볼이었는데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부르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레이가 이때 이정우를 상대로 패스트볼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정우에게 약점인 줄 알고 계속 몰아붙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4구째 레이는 이번에도 패스트볼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이정우가 제대로 풀스윙을 했고 170km짜리 속도로 쭉쭉 뻗어서 리글리필드 담벼락을 넘기는 투런 홈런볼을 쏘아 올렸습니다. 와, 점수를 벌리는 시원한 홈런. 28일 만에 홈런이었습니다. 이정우도 정말 기뻐하는 4호 홈런이었습니다. 이정우가 지난 시즌 5월에 부상을 당했었죠. 그런데 이번 5월에 타격 침체가 오면서 5월은 이정우에게 안 맞는 건가 했는데 이정우에겐 슬럼프라는 게 없나 봅니다. 4대0, 이정우가 타점도 2개로 올렸고 득점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레이가 이정우에게 93마일 패스트볼을 던졌는데 이정우는 이미 162km 강속구도 쉽게 안타를 치는 선수인데 93마일이면 이정우에게 배팅볼이죠. 1점대 평균 자책점 투수가 이정우에게 무슨 생각으로 4연속 패스트볼을 던진 건지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메이저리그 트위터에서는 실시간으로 이정우의 홈런 장면을 공개하면서 바람의 도시에서 바람의 손자가 4호 홈런을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벌랜더가 3회의 홈런을 맞았고 4회의 컵스의 내야 수비 실책이 나오면서 5대2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컵스는 전날도 후반에 무섭게 점수를 뽑은 만큼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컵스는 다른 팀을 상대로도 11대10으로 역전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우는 5회 다시 타석에 들어섰고 투수는 여전히 레이였습니다. 이건 정말 땡큐였죠. 이정우는 투수를 세 번째 만날 때 안타 확률이 5할이 넘습니다. 레이는 이정우에게 던진 공들이 더 달라졌습니다. 이정우는 2구째 볼을 스윙을 하기도 했습니다. 4구째에 다시 존 안으로 들어오자 이정우가 제대로 또 걷어올리면서 이 루타 코스였는데 이걸 컵스의 중견수가 호수비가 나오면서 이정우의 멀티 장타를 막아내 버렸습니다. 컵스의 중견수는 리그에서 최고 수비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쉽긴 했습니다. 이정우의 타율은 3타수 1안타이기 때문에 3할 4푼이 되었습니다. 7회에 이정우가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필요한 건 뭐다? 멀티다. 컵스는 아다메스부터 상대하기 위해서 오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왔고 이정우가 좌투수에게 더 강한 걸 알고 있던 거죠. 이정우는 투 스트라이크로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존 안으로 들어오면 타격을 하면서 역시나 쉽지 않은 타자임을 보여줬습니다. 투수는 98마일까지 뿌렸습니다. 웬만한 타자는 속을 만한 공에도 이정우는 속지 않으면서 투수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8개의 공을 던지게 했습니다. 투수가 힘이 빠졌을까요? 구종을 바꿔 봐도 다 쳐냅니다. 그리고 9구째에 이정우가 슬라이더를 제대로 받아쳤고 와, 14일 만에 멀티안타를 쳤고 이정우의 타율은 소폭도 올라서 3할 9푼이 되었고 실시간으로 타격 8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타깝게도 9회 말에 동점을 허용하면서 벌랜드의 승리가 또 날아가 버리고 연장전에서 이정우가 10회 선두 타자로 나왔지만 안타를 치지 못하면서 3할 7푼이 되어버렸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1회 이정우가 다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8대5로 앞선 상황. 노아 19회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이정우가 초구에 안타를 치면서 추가 득점을 뽑아주고 6타수 3안타를 때리면서 승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진짜로 역전승을 거두네요. 시리즈 1승 1패가 되었습니다. 이정우가 원정에서 강한 건 확실합니다. 내일도 이정우의 활약으로 위닝 시리즈를 달성하길 응원합니다.